자, 다음 번 넘어가 봅시다. 14번 할 차례인데 14번 봅시다. 고개 들어보세요. 14번 답이에요. 고개 들어봐. 1번, 진짜 이건 확실해요. 2번, 3번, 4번, 5번. 왜 저러는지 알겠어? 너몇 번 찍었다고? 그래, 그게 가장 매력적인 문답이었어. 한 번 더 볼게. 14번 한번 봅시다. 4번을 하는 문제가 있다. 야, 3번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4번은 그냥 뛰어내려야 돼. 이거 진짜 그냥 풀리셔서 찍은 거. 자, 가보자. Until recently, 최근에 얘기까지. Conventional wisdom. 이거 나오면 요거 단어를 해석하세요. 알았죠? 전통적인 지혜는요, 좋은 게 아닙니다. 알았지? 이거 통념이라는 뜻이에요. 통념이 뭔데요?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과는 다르다. 이게 바로 통념이에요. 됐어? 얘는 통념이라고 밝히고 있어. 최근에 얘기까지 통념, on the benefits, 장점에 대해서. 뭐에 대한 장점이요? positive feedback, 긍정적인 피드백입니다. on performance, 어떠한 수행, 어떠한 경기력에 대해서. 경기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 니네들이 시험을 봤어.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 뭐라고 얘기할까? 잘했어. 잘 봤어. 어려운 문제인데 잘한 거야. 이거 한 단어로 뭐라고? 칭찬. 이거 프레이즈야. 칭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게 이거의 토픽, 글감이야. 아, 얘는 칭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모의고사 기출에 그동안 나왔던 거 얘기를 해주면 칭찬이 글감으로 나왔던 경우는 정말로 많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옛날에 그 글을 읽고 와이프한테 그 글을 내가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대로.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잖아? 해석본 내놔. 칭찬을 가는데 그런데 뭐였냐면 아이한테 칭찬을 해줄 때는 어떻게 해줘라? 구체적으로 해줘. 그게 저기 주제문이었어요. 알았죠? 그래서 예시가 뭐였냐면 애가 그림을 그려보면 니네도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알겠지만 애가 아빠 나 이거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죠? 잘 그렸다. 근데 그렇게 칭찬해주면 절대 안 된대. 칭찬은 어떻게 줘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너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색깔 표현이 정말 정확하구나. 정말 아름다운 색깔을 골랐구나. 너는 선의 모양을 정말로 진짜처럼 그렸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줘. 근데 만약에 잘 그려서 뭐 예를 들면 김밥 잘 그렸네 했는데 사람인데요 하면 어떡해요? 그건 너 알아서 얘기해. 두 번째 예시는 뭐였냐면 축구 얘기가 나와. 애가 축구를 하고 왔어. 그런데 정말 잘했어 라고 얘기해주면 안 된대. 그러면 애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한 것 중에 뭐를 잘했다라는 거지? 라고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야. 친구한테 패스를 잘해줬다라는 건가? 수비를 잘했다라는 건가? 내가 골을 넣은 걸 잘했다라는 건가? 다른 애가 힘들어하는 걸 내가 부추긴 거를 내가 잘해줬다라는 건가? 모르게 된대. 그래서 나중에 뭐를 더 내가 열심히 해야 될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칭찬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해. 여기도 뭐라고 얘기해? 칭찬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전통적인 통념은 바로 뭐라고? Has never been seriously challenged. 결코 진지하게 도전받은 적이 없대. 결국 뭐? 얘 칭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통념이라는 거. 됐냐? 해석 잘했으면 칭찬에 대해서 까는 글이 나올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돼. 됐어? 여태까지 칭찬은 항상 유익하다, 좋은 것이다, 베네핏이다 라는 말은 도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칭찬에 대해서 내가 좀 까보려고 해 라는 글입니다. 만약에 글을 쓰는데 칭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어. 씨발 지금도 의심받은 적이 없어. 미래도 의심받은 적이 없을 거야. 칭찬 존나게 좋은 거야. 지금 니네 시험지 안 나와. 알았지? 그런 글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됐나요? 자, 경기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 즉 칭찬을 해주는 것은 좋다야. 베네핏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했다고? 통념이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 문제 나옵시다. indeed. 근데 정말로 indeed는 뭐 할 때 쓰는 건데? 뭔가 부연 설명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나 위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쓰는 게 indeed야. 알았지? 그럼 indeed를 딱 보는 순간 칭찬은 좋은 거야 라는 말이 반복될 거라는 거 생각해야 돼. 됐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고.
성공 이후에 피드백이 따라왔을 때 이거 구문 좀 잘 봐도 A, B followed by B. A 하고 나서 B가 따라오다요. 그냥 이거 순서 잘 봐도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칭찬이라는 피드백이 따르게 됐을 때 in the form of praise 여기 나오네. 칭찬의 형태로 피드백이 따라오게 되면 the performer 그 경기를 수행한 선수는요 be likely to 동사원이요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증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증가? 내재적인 동기부여. 그 다음 자기 효능감. 위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베네핏이 있다라는 거죠. 칭찬이. 됐나요? 같은 말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연승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In turn, 결국 그랬으니까 좋다라는 말 계속 나오고 있네. 결국 이것은 이 be apt to result, be apt to 동사원이야. 뭐뭐 하고 싶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수고 외워야 돼. 구문이야. 어떤 결과가 result 인이래 뭐뭐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뭐를 초래 증가되어진 노력, 증가되어진 인내심 그냥 그걸로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노력, 끈기를 요하는 데 있어서는 노력과 끈기를 더 얘가 뽑아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고 해요. 됐네? 칭찬 좋다고. 그냥 that can lead to 뭐를 초래할 수 있어? improved performance 증가된 경기력을 이끌 수 있으면서 그냥 칭찬이 좋다야 어디? 노력 증가되고 끈기, 인내심 증가될 수 있다. 칭찬을 받는 선수는 내가 잘하고 있구나 같은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끈기가 생기게 된다. 좋다. 근데 역시 아까 컨벤셔널 리즘이라는 단어에서 봤듯이 뭐가 나와? 까는 내용이 나오지. however, 역적이라고요. 뒤집어 버린다. 그냥 그럼 칭찬이 안 좋을 때도 있다는 얘기네. 이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 됐어. 하지만 there's no reason. 이제 이유가 있대. 됐냐라고 믿는 이유가 있대. 됐냐가 중요하네. The beneficial effect of praise. 칭찬의 유익한 효과들은 may be limited.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칭찬의 효과가요 제한될 수 있대. 한정적일 수 있다. 어디에서만? 선수들에게. 어떤 때에서만 제한이냐면 The factors of effort and persistence. 위에 말하고 같은 말 그대로 썼네. 그치? 노력과 인내심, 끈기에 대한 요소들이 the major determinants 주된 판단일 때, 결정적인 요인일 때, 우수함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일 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칭찬에 대한 평가는 뭐 할 때만? 운동 중에서도 노력과 끈기를 요하는 운동으로만 한정될 수 있다. 노력과 끈기를 요하지 않는 운동에서는 뭐가 될 수 있다고? 혜택이 앞설 수도 있다. 그냥 지금 그 얘기는 됐어? 선생님도 헬스장 다녀봤지만 헬스의 부자는 씨발 가슴과 배가 동시에 나한테 부자. 그렇지. 헬스 코치가 나한테 항상 했던 거야. 운동하면 가슴이 나오고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회원님은 두 개 다 나오는가? 운동 끝나고 나서 뭐 쳐드십니까? 라고 맨날 나한테 얘기했어. 운동 끝나고 싶어 맨날 술 처먹고 그러지. PT 받는다는 말 들어봤지? 그지? 요즘 워낙 흔한 말이야. 내가 벤치프레스 이거 누워가지고 이거 옆기 들어올리는 거 있잖아. 이거 PT 그 헬스 트레이너가 딱 뒤에 와가지고 자 앞으로 5개만 하겠습니다. 하나 더 5개 다 했어.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만 더 합시다. 노력과 끈기를 요하는 신발 칭찬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장난이 들으려고 그래. 알았어? 효과 있다고 해요. 알았죠? 그러면 젖 먹으니까 쥐어 짜면서 막 들어오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수행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거기로만 한정된다고. 그런데 그런 경기력이 아닌 곳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칭찬은 노력과 끈기라는 요소가 중요한 경기에서만 효과가 있고 그 다음 where the quality of performance 경기력에 대한 우수성이 퀄리티는 품질이 좋은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경기력에 대한 우수성이 is largely determined 주로 결정되어지는 거 뭐에 의해서? 스킬에 의해서 노력 끈기 대비되는 경기. 그냥 기술만 유명해. 아래에도 예를 써봤지만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뭐 골프 같은 거. 골프 같은 거는 저번에 기술 쥐었잖아 이거 아니잖아. 그지? 이건 기술이 유명한 거잖아. 그죠? 그렇게 주된 요인이 기술에 의해서 되게 결정되는 경기의 우수성. 예를 들면 폴볼스 장대로 빌딩이 돼 뭐요? 더 100m 달리기 이렇게 그냥
그렇게 결정되는 요소에 있어서 어퍼링 프레이스, 칭찬을 제공하는 건 사실상 경기 수행에 있어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harm이 들어가야 돼. 됐어? 빈칸 문장에 harm이 들어가야 돼. 사실 항상 이거잖아. 빈칸을 초월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위 지문에서 알맞은 말 찾아서 집어넣는 얘기야. 알았지? harm이 들어가야 돼. 노력과 끈기를 요하는 것이 아닌 기술을 요하는 경기에서는 오히려 칭찬이 경기력을 손상시킵니다. Early work on this question. 이러한 문제에 대한 초창기 work, 연구는 had led, 이끌었습니다. 이 10세와 그의 동료들이 선호하도록. 뭐를 선호하도록? Self-attention explanation. 자기주의 설명을 선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자기주의 설명을 이끄는 데 있어서 노력과 끈기를 요하는 건 칭찬이 이득이 될 수 있지만 기술을 요하는 데 있어서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 즉 자기주의 설명을 하는 데 이끌었다. praise, 칭찬은 cause, 초래할 수 있습니다. cause, 목적어, 초점사. 오형식, 개인들이 to become self-conscious. self-conscious가 자기가 남의 눈에 대해서 의식을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self-conscious야. 그래서 단어 뜻이 뭐냐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라는 뜻이다. 해석 잘해. self-conscious. 개인으로 하여금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도록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함이라는 단어를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 안 좋은 거예요. 해를 끼치는 거. 남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and to focus. 병렬 구조. 그래서 개인으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초래할 수 있어. 뭐에만? 구성 요소에. 그들의 경기력을 구성하는 요소에만 집중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해를 끼친다는 말을 풀어서 써놨어요. 칭찬은 자신의 경기력을 구성하는 요소, 위에서 언급한 노력, 끈기, 기술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즉 수줍어하도록. 이런 패러프레이징이 잘못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빈칸 부분인데요. be already,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이미 automatic, 기계화되고 자동으로 자세가 나오고 coordinated features, 이 coordinate가 몸의 근육을 다 사용하다 이 뜻이었다는 게 심을 해석을 누가 그렇게 해서 잘 조정된 특징들. skilled performance. 여기 스킬 나오잖아. effort하고 persistence가 아니잖아. 그치? 기술화된 수행에 잘 조정된 특징들과 자동화된 특징들, 이런 에서는 thereby, 그래서 뭐 한다고? 함이 들어가야 돼. 해를 끼친다. 함이랑 같은 걸 맞춰야지. 그게 뭐밖에 없다고? 오음밖에 없다. 방해밖에 없다. 해방밖에 없다. 됐냐? 그래서 답은 5번. 됐어? 자, 하지만 반사적이고 순간적으로 여러 그림을 사용하는 기술을 요하는 스포츠는 오히려 칭찬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아래 설명 써놨어. 예를 들어 테니스 혹은 골프와 같이 반사적이고 순간적으로 그림을 많이 사용하는 기술을 요하는 스포츠 선수는 칭찬을 받게 되면 주변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그러면 평소에는 자동으로 나오던 게 폼이 틀어져, 폼이 망가진다. 됐냐? 서브 동작까지 의식하게 되어 실수를 유발하면 따라서 경기력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에 마라톤과 같이 끈기를 요하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옆에 같이 뛰어가면서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하면서 더 힘내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건 도움이 된다. 됐네? 그거 쓰죠. 됐냐? 그래, 푸조예요. 경기력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물론 있었어. 하지만 이거 통념이라고 했어. 칭찬해주는 거 괜찮은 거 맞아. 하지만 그게 해를 끼칠 때가 있어. 뭐 할 때? 기술을 요하는 경기력이 있어서. 왜?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서 반사적으로 자동방으로 나오던 폼이 다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 칭찬,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든다. 그래서 원래 잘하던 행동이 망가지게 된다. 됐냐? 그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1번 created, 만들어진다. selected, 선택되어진다. overemphasized, 지나치게 강조되어진다. enhanced, 강화되어진다. 방해를 받는다. 승훈아 4번 찍었다고? 승훈아? 네? 잘했다. 자, 아래 답변 봅시다. 1번, 2번 문장에서 윗글의 소재가 뭐라고 했어? 칭찬의 뭐? 칭찬의 칭찬의 효과, 혹은 역효과. 4번 문장은 1, 2, 3번 문장은 어떤 논리 관계냐? 반박, 역적. 됐냐? 7번 문장은 8번 문장은 어떤 논리 관계냐? 반복.
인과도 괜찮고 반복도 괜찮고. 다음 빈칸에 정답 올리는 건 뭔데? 통념 통념 반박, 뭐 인과, 뭐 전제 결론 다 되네. 됐어요? 통념 문장 몇 번 문장이야? 1, 1, 2, 3. 반박은 4번. 설명은 5, 6, 7. 결론은 8. 아래가 봅시다. 전통적으로 뭐는 칭찬. 칭찬은 선수의 경기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지만 칭찬의 beneficial, 유익한 효과는 노력과 끈기가 경기력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질 수 있다, 한정될 수 있다. 그냥 노력과 끈기를 요하는 데선 칭찬 좋다야. 근데 기술이 경기력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경우에 칭찬이 오히려 경기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손상시킬 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 그냥 그런 것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컨벤셔널 비스덤 통념입니다. 하나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 B followed by B 이거 꼭 알아두라 했어. A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B가 따라오라 이것이야. 됐니? 순서 잘 알아두고 퍼포먼스는 경기력, 성과, 셀프 에피커시 앞으로 많이 공부될 텐데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자기 효능감. 뭐 자존감하고 비슷한 거야. be apt 동사원형, be apt 동사원형, 동사원형 꼭 체크하시고 뭐 하는 게 persistence는 끈기, 지속성, determinant, 결정력, self-conscious는 단어 뜻 정확하게 의식하고 있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component는 구성요소, automatic, 반사적인, 자동적인, coordinated 여러 근육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없어 있는데 야 씨 누가 이렇게 불러? 이거 몇 번이나 나와? 잘 조정되어져야 되시야. 알았지? coordinate. 이거 근데 제일 여기 지금 총 14단어가 써있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intrinsic하고 extrinsic이야. 이거 두 개 알아야 돼. 앞으로 스텝 때 존나 많이 배울 거야. 얘네 단어들이 왜 중요하냐면 수능에서 첫 등장을 했어. 몇 년 전에. 그래서 애들이 망가졌던 단어야. 알았지? 근데 이제는 기본 필수어가 됐어. 그래서 intrinsic 내재적인, extrinsic 외재적인. 됐냐? 그 다음 overemphasize는 지나치게 강조한다. 아래 구문서 해오시고 직역해오시고요. 됐나요? 15번 넘어갑시다. 고개 들어봐. 15번 더. 몇 번? 아니 손 들고 괜찮아. 빨리 얘기해. 4번. 4번 또. 아니 다시 1, 2, 3, 4, 5. 답은 4번입니다. 15번이요. 되게 좋은 글이죠. 난 이거 읽으면서 참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이거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아이씨 뭐하는 데인데 보고 있어.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10% 부과한다. 됐냐? 너희들이 봤을 때 이건 어떤 거 같아? 이거 평등한 거냐? 공평하냐? 너네 생각 어떠냐? 모든 소비에서 10%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게 많이 버는 사람, 적게 버는 사람한테 다 공평한 거냐고. 10억을 버는 사람한테 10%면 얼마지? 1억. 세금 1억 되는 거죠. 그럼 얘 얼마 남아? 5억.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 떼면 10만 원. 얘는 90만 원 남는 거지. 이게. 이거 공평하냐? 어느 나라도 세금은 이렇게 정하지 않아. 알겠어? 혈증 구간이니까. 됐나요? 어떤 범위를 넘어가면 12%, 어떤 범위를 넘어가면 15%, 어떤 범위를 넘어가면 20% 이렇게 돼. 됐나요? 그게 공평한 거야. 알았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기는 건 이건 불공평한 거야. 알았어? 요 글 읽으면서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 됐어? 부자, 가난한 사람, 소를 얼마나 키우느냐, 양을 얼마나 키우느냐 라고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해충이나 질병이나 이런 게 돌아가지고 이런 걸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됐나요? 부자는요 절반이 죽어도요 나머지 절반의 숫자가 엄청나요. 그래서 다시 끌어날 수 있어. 그런데 2마리, 3마리 있는 사람들, 4마리 있는 사람들, 2마리 죽어버리면 그건 치명적인 타격이야. 됐냐? 그거 얘기하는 거 있었지. 되게 좋은 걸 가보자. Unlike hunter-gatherers, 수렵 채집인들과는 다르게 hunter-gatherer, 수렵 채집인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했던 겁니다. 알았죠? 나가가지고
오늘은 사과 따고 이거 따고 오늘은 고양이 토끼를 잡고 고양이를 보고 왔네. 토끼를 잡고 이런 수렵 체질들과는 다르게 파스토럴리스트 이거 누구였는데요? 유목민이라고 단어 주어졌죠. 그죠?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알았지?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은 뭐대? 절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특히 몽골 부족들이 많이 그랬었지. 그지? 유목민들은 accumulate 축적합니다. A surplus of food 남는 음식입니다. 잉여식량 얘기하는 거야. surplus는 초과된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축적합니다. allowing 가능하게 하면서 their society 그들의 사회로 하여금 to include 포함하게끔 더 많은 구성원을 than 뭐라도 hunting gathering bands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밴드 집단들보다도 더 많은 구성원들을 포함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해주면서 잉여식량들을 축적합니다. 됐어요? 남는 음식들 모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there's also 또한 뭐도 있어? marked 현저한 눈에 두드러지는 표시가 되는 사회적인 inequality 사회적인 불평등도 존재합니다. based on 뭐에 바탕을 두고요? The size of individuals herd 이 단어도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처음에 떼 알았지? 소떼, 양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떼요. 그렇죠? 개인들의 가축의 때에 근거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인 불평등. 왜? 얘는 음식 같은 걸 축적해가지고 쌀이 10kg, 얘는 100kg. 그래서 뭐야?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음식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불평등도 존재한다. 유목사회에서는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인데 이거는 가축 무리의 규모를 기반으로 한다. 몇 마리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됐나요? 자, 근데요. Some anthropologists 일부 인류학자들은요, argued, 백냐라고 주장하는데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animal holdings, 동물을 데리고 있는 것, C, represent, 나타낸다. unstable form of wealth, 부의 unstable, 불안정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즉, 부자, 가난한 게 정확하게 딱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얘네들을 데리고 있는 게. 알았죠? 왜 그런데? 이유가 나오지. As one herd puts its 한 목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한글 이거 영어로 보는 게 더 쉽죠. 일반적인 사람의 header, 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떼, 양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puts it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only animals, 동물을 데리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건 is like the wind, 바람인 것 같아. Sometimes 때때로 it comes and sometimes it doesn't. 그것은 바람처럼 왔다가 그것은 바람처럼 사라져. 됐어? 왜? 소가 100마리 있을 수도 있지만 질병이나 이런 뭐 풍토병에 의해서 갑자기 쭉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부자다, 가난하다라고 규정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 라고 말했다고요. 됐나요? 그거 가지고 부자다,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패러프레이징은 일부 인류학자들은 동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부의 척도로 판단하기에는 합리적이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냥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되겠지. When a disaster, 재난, such as 뭐뭐와 같은 재난입니다. epidemic, 전염병이요. or the severe drought, 심각한 가뭄이 strike, 일어났을 때, 때려버렸을 때 the wealthy herders, 부유한 그런 떼를 갖고 있는 사람, 즉 막 소를 막 1000마리 갖고 있는 사람, 그냥 양을 막 500마리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are assumed, 가정되었습니다. to suffer, 고통받을 것으로 그러한 엄청난 손실입니다. 했나요? 막 절반이 죽었어. 500마리가 막 죽고 1000마리 갖고 있는데 그냥 엄청난 손실. That's such 대신에 엄청난 손실을 갖게 돼서 사회적인 불평등은 cannot be maintained, 유지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뭐 아무리 때를 많이 갖고 있어도 얘는 부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됐나요? 문제를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이건 통념 설명입니다. 알았죠? 이걸 뒤집는 말이 나올 거야. 패러프레이징 썼는데요. 보자. 왜냐하면 왜 부의 척도가 될 수 없냐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동물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목자는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 5마리 갖고 있는데 6마리 갖고 있는데 절반 죽으면 3마리만 죽은 거잖아. 그치? 근데 1000마리 갖고 있는 사람은 500마리가 죽은 거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것이 아니다고 일부 인류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윗문장의 밑줄 보는 4문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다. 알았지? 왜 설명이야? 알았지? 주장한 거에 대한 왜 설명. But 역점이 나오지. 뒤집어버리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 것이야. 하지만
in his study of the comanche person. 이 시대. 자, 하여튼 여기 유목민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써는 몰라 뭐 어디 좀 이란 뭐 어디래 하여튼 몰라. 거기에서 서약자인 이 10세는 found there 됐냐를 알았습니다. 법 때문에 위에 말이 틀리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됐어? 즉 소대 양대를 존나 가지고 있는 건 부의 기준 척도가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되니? 하지만 디제스가 주어낸 재앙, 아까 얘기했던 풍토병이나 질병 같은 거 된다요? 그런 재앙들은 cannot wipe out inequality. 그 불평등을 싹 다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동물 부에 있어서. 그래서 동물 부에 있어서 그런 불평등을 완전히는 없앨 수 없습니다. 이 와이프아웃이 싹 다 없어버린다 이 뜻이야. 니네 자동차에 달려있는 이거 알지? 와이퍼라고 얘기하는 거 알아? 이거 와이프 아니야. 집사람이 와서 닦아주는 거 아니야. 알았죠? 와이프가 다 닦아버린다 이 뜻이야. 알았지? 동물들의 부에 있어서 그런 불평등을 다 지워낼 수 없다. 즉 부자의 기준, 가난함의 기준, 동물을 데리고 있는 그것이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법 때문에 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치? 패러프레이징 봅시다. 그러나 다른 사회학자는 유목사회에서 가축무리의 규모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불평등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유가 뭔데?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Disasters, 재난이라는 것은 before rich and poor alike,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냥 질병 누군 걸리고 안 걸리고 그런 거 없잖아. 씨발 요번 코로나 맞잖아. 안 걸린 새끼들 언제나 걸리게 될 거야. 약당 폭풍인 거 아니야? 언제나 걸려. 그렇게 똑같이 떨어지지만 그들은 they do not before 있지. 떨어지지 않는다. 각각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with quite the same. 똑같은 효과, 상당히 똑같은 정도의 효과를 떨어뜨리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됐어? 아까 얘기했잖아. 10억 버는 새끼 10% 되면 9억이나 나와.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 10만 원 되면 90만 원밖에 없어. 90만 원 어떻게 살아? 9억 가지고는 살고 남잖아. 그치? 이 사람이 설명한 것처럼. 됐나요? 왜냐하면 재난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끼치는 영향력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됐어요? 엄청난 거지. 그치?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가난한 사람인데 절반을 잃었어. 그의 때 중에서 절반을 잃은 가난한 사람은 6마리 갖고 있는 3마리가 죽었어. 자주 find 알게 돼. 결국 뭐예요? 그것이 to a size from which recovery is impossible.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이즈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반면에 부유한 사람, 어떤 사람? 그가 갖고 있는 때의 절반을 잃어버린 사람, 1000마리 갖고 있는데 500마리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will frequently 자주 be left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with enough animals. 야 500마리면 씨발 충분하고 더 넘칩니다. 그냥 충분한 동물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뭐 할 정도로 to rebuild 다시 세울 정도로 그때 without 뭐 없어 엄청난 어려움 없습니다. 됐나요? 여기 enough 보입니까? 여기 투부정사 보입니까? 가운데 뭐 들어가 있습니까? 명사 들어가 있는 거 보여요? 니네 enough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워. 형용사, 부사, enough 동사. 명사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enough하고 투부정사 사이. 그거 잊어먹지마. 알았지? 어순 조심해야 돼. 알았지? 어려움 없어 다시 재건할 수 있다. 보유하고 있는 가축의 규모가 작은 가난한 사람은 회복 불가할 정도로 타격을 입는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가축의 규모가 부유한 사람은 큰 어려움 없이도 재건할 수 있다. 결국 사회적 불평등은 계속된다. 됐어? 결국 빈부격차는 부익부 빈익빈은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 부조연. 그래서 통념 부익이죠. 유목민 사회에서 이제 도입 부분이나 통념에서도 부익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동물 자신의 불안정성. 그래서 동물 자산은 질병이나 재난에서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큰 자산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에서 자산 불평등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동물 재산에서의 불평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왜? 손해보는 정도가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엄청난 거야. 그리고 적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건 불가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쉽게 재건 가능. 그냥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은 계속된다. 부자와 가난한 것을 그 기준으로 삼는 척도로서 타당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선택지가 보세요. 1번요. Contribute to economic equality. 경제적인 평등성이 contribute 기여한다.
2번이요. lessen 줄인다. The dependence on religion. 종교에 대한 독립성을 줄인다. 종교이 뭐예요? 3번 increase the necessity for new grassland. 새로운 풀밭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4번 cannot wipe out inequality. 불평등을 없앨 수 없다. in animal welfare. 동물 부에 있어서. 5번 don't prevent tribes. prevent 목적어 from ing. 부족들이 서로 음식 가지고 싸우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됐냐? 다음으로서 몇 번? 4번이 집중. 아래 빈칸 채워줍시다. 1번, 2번 문제에서 윗글의 소재는 뭐냐? 유목사회에서의 뭐야?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5번 문장을 1, 2, 3, 4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반박, 역적, 반박 뭐 이런 거 쓰면 되겠네. 6번, 7번 문장은 5번 문장하고 어떤 논리 관계냐? 설명, 반복. 빈칸의 정답 논리는 거 뭐? 통념 반박. 혹은 뭐 반복 설명. 6번, 7번을 보고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됐어? 그것도 괜찮고요. 통념은 몇 번 문장? 1, 2, 3, 4. 반박은 5. 설명은 6, 7. 자, 아래 빈칸 가봅시다. 유목사회에서 뭐가 발생하게 되면? disaster. 재난이 발생하면 부유한 사람은 대단히 큰 손실을 보게 돼요. 결과적으로 뭐가 지속될 리 없다? 사회적 불평등이 지속될 리 없다는 추정과는 다르게 Daniel Bradburn 가난한 사람은 재난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지만 부유한 사람은 같은 재난에도 충분히 재건이 가능하다. 회복이 가능하다. 그냥 아니 90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만 원 떼고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비율을 더 낮춰줘야 된다고. 그리고 10억 버는 사람한테는 비율을 더 뜯어야 된다고. 그게 평등이라고. 그냥 근데 10억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지. 나도 불공평함을 좀 느끼고 싶으니까 10억을 벌고 싶어. 그치? 다음 뒤에 단어 봅시다. 헌터 게더를 수락 채집이 어큐뮬레이트는 축적하다. 밴드는 물입니다. 마르크드는 두드러지, 현정한 이런 뜻이죠. inequality는 불평등, herd는 무리의 때, anthropologist는 인류학자, holding은 보유자산, 재산, represent는 나타내다, unstable는 불안정한. 그다음에 holder 가축 소유주, 댐을 갖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다음 epidemic, 요번에 이제 코로나 돌면서 epidemic이라는 말 많이 들었었죠. 그죠? 홍토병, 전염병. drought는 가뭄, maintain은 지속하다, 유지하다. 근데 maintain은 주장하다에 들어돼 있어요. 됐어? 이 정도만 돼. 10번 중에 한 번 나와. frequent는 흔히 자주. 아래 직역, 공문서 꼭 해오시고. 그냥 여기까지.